네, 저 다섯 번째, 미니 PT 주제로 제가 고른 거는 이제 비대면 진료입니다. 예전에 보통 이제 원격 의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 질병청에서 원격 의료라는 말 대신에 비대면 진료라고 통일한다, 뭐 권고를 내린 바가 얼마 전에 있습니다. 저도 비대면 진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격 의료는 원래 되게 복잡다단한 상황입니다. 이 원격 의료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요. 요즘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대면 그중에 되게 좁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여서 좀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그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것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의사님 바로 이제 병원에 올라가서 의사님과 얼굴을 보면서 받는 것만 이제 진료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 IT 기기가 워낙 발전이 되니까 뭐 화상으로도 할 수 있겠고요, 뭐 원격으로도 할 수 있겠고요, 뭐 등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료, 모든 병은 아니지만 그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병원까지 찾아가고 뭐 그런 것들이 병원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 수익성 입장에서 보면 환자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게 도입이 된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제 코로나였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못 가니까 이제 임시적으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뭐 이제 화상이나 뭐 전화나 뭐 일부 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문을 열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좀 생겼는데요. 그래서 요 주제는 뭐 시의성도 있고 뭐 언젠가는 한 번은 꼭 뭐 나옴직한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격 의료라는 게 워낙 방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간단하게 문제로 만들 수 있을까가 되게 좀 고민이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진료에 국한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현황 및 필요성은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시면 알 얘기고요. 필요성 부분은 아까 말씀 감염병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이제 이게 우리나라 지역 소멸 때문에 이제 그 지방의 대형 병원이나 중대형 병원이 없거든요. 예, 그 동네 병원 뭐 오래 하시던 분들 일부 좀 남아 있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쪽 분들이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노인성 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 대도시까지 일부러 나오셔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참고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병원이 없는 지역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지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리고 보통 이게 읍면 군 단위 뭐 이렇게만 돼도 되게 좀 의료 접근성이 안 좋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뇨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혼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예, 뭐 아프다기보다는 그 당뇨로 인해서 병이 여러 가지 생기니까 당뇨를 걸리신 분들은 뭐 식이요법부터 시작해서 뭐 약도 꾸준히 들으셔야 되고요. 뭐 인슐린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데 뭐 그게 뭐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관리를 해서 나빠지지 않도록만 하는 건데 뭐 주기적으로 물론 병원 검사도 필요하지만 뭐 간단하게 약 처방과 뭐 이런 것만 받는 경우들도 많으신데 그런 거 일일이 매번 그 병원까지 가는 것도 되게 간단치 않는 거죠. 가봐야 뭐 간단하게 한 1, 2분 뭐 별일 없으시죠? 네, 뭐, 예, 뭐 약 드시고요. 피 검사 뭐 별일 없고요. 뭐 드시던 약 또 처방 한 달치에 드릴 테니까 한 달 드시고 다시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시골에서는 뭐 병원 가려고 뭐 서너 시간 버스 타고 뭐 예약하고 이렇게 갔다가 꼴랑 한 5분 보고 약사 들고 다시 집에 오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럽죠.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상시적으로 관리해 주는데도 뭐 다시 유용하죠. 원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같은 얼굴 보고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처방전도 뭐꼭 직접 받아오지 않더라도 뭐 이메일이나 뭐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 들고 병원에 가셔서 가까운 약국 가셔서 약을 받으시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거는 아는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무조건 오케이 해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포인트는 그 단계적 도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외 현황 찾아봤더니 뭐 생각보다 많이들 하네요. 예, 많이들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2개국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월부터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심각 단계 지금 우리가 아직도 좀 잘 모르시지만 팬데믹 심각 단계입니다. 아직도.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화상, 그다음에 직접 전송해주고 약국으로 아예 그 처방전을 의사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직접 안 가니까. 그다음에 서면에 대한 복약 지도, 약도 원래는 이제
원래는 약도 직접 온라인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간단한 뭐 소화제 이런 거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사님이 보셔서 여러 가지 복약 지도로 해서 뭐 이 약은 언제 먹어야 되며 뭐 다른 약 먹는 게 혹시 있느냐, 혹시 약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커멘터리를 해주는 거 이제 복약 지도라고 하는데요. 그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뭐 약사님들이 친절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복약 지도도 예컨대 한 건당 뭐 예를 들면 1,000원 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그런 법적 절차를 지키도록 해야져 있는데 이것도 복약 지도도 유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약도 협의를 해야 하면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보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면 병원이 되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환자 안 오고 뭐 그냥 간단하게 그죠? 하니까 단위 시간 대비 많은 환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중대형 병원들은 이제 이거를 꾸준히 요구하죠. 그리고 뭐, 근데 서울대병원이다. 그러면 뭐 제주도에 있든 울릉도에 있든, 인터넷만 되거나 전화만 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확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형 병원들은 크게 우려를 합니다. 다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대면 의료가 되게 일반 애들 우려가 되게 크기 때문에 좀 브레이크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 이제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들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겠죠. 따라서 원래는 의사협회가 이거를 목숨 걸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게 10년도 넘나진다는데요. 이유는 의사협회가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들의 의사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네 개원이들 모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그 이해관계가 중대형 병원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니까 다 의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비대면제를 중개하는 이제 앱도 이제 그 플랫폼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플랫폼이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이제 심해지는 거죠. 이게 원래는 허용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 이 제한을 풀면서 자연 이제 앱들도 이제 등장을 했어요. 되게 유명한 게 닥터나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단지 정보 이제 그러니까 뭐 알선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병원과 의사 정보들만 모아주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약도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편하게 플랫폼이 있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이쪽에다 연결해서 이쪽에서 이제 편리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편한데 중간에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식의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자기들이 의료적인 것들을 하면. 근데 이걸 하다가 실제로 적발이 됐고 뭐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닥터나우에 관련된 얘기는 이번에 국감 때도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슬아슬하게 요렇게 좀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쇼핑하는 거죠. 특히 이게 뭐 어떤 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 문제가 됐던 게 주로 이제 탈모제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데도 이제 이거 중개를 해주면서 그냥 왜냐 그러면 탈모제가 다 뻔하거든요, 사실은. 꼭 안 해더라도 그냥 내가 사고 싶은데 뭐 또 대량으로 사고 싶은데 그거 병원에 가서 그 다시 또 병원 가면 다시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약만 사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여기 이 앱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해당되는 의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물어봐주고 간단한 뭐 맞다 별리가 없다 뭐 부작용 없다 이렇게 하면 네, 그럼 처방전 보내드릴게요 해서 처방전 받아갖고 연결된 약국에서 아예 그러니까 택배로 아예 그걸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안 가고 그냥 전화통화 이 앱을 통해서 연결된 의사와 전화통화 간단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쿠팡에서 뭐 그죠? 그 무슨 라면 주문하는 거랑 별로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쓰는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지만 또 오남용 문제가 되게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류의 약들이 좀 있잖아요. 뭐 성기능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간 전문 의약품, 특히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에들도 이게 과용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그 위험성들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그 약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약을 처방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오남용되기가 되게 좋다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된 게 되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닥터나우라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동네 병원 이거는 되게 좀 반대한다 이런 얘기 아까 보셨던 것과 같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런 게 오래가 되면 이제 약이 이제 오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마약류는 이제 엄격하게 통제가 되는 거니까 사실 마약류까지 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프로포폴, 뭐 여러분 뉴스에 많이 보셨던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그런 의약품들이 있어요. 아까 발기부전제, 그다음에 이뇨제, 스테로이드제, 뭐 요런 거 아토피데이트가 이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탈모약들도 많아요. 탈모제 뭐 등등등.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는 책임 소재도 아직 현재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법을 만들 필요는 없었던 거죠. 애시당초 금지였으니까. 하지만 제한적으로 풀어줬는데 아직도 좀 풀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풀려 있다는 말은 뭐 자동적으로 코로나19가 끝나고 심각하니까 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제 그 못하게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갑자기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의료 플랫폼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려고, 이참에 다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과 뭐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들을 두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약간의 이제 법제도에 브레이킹이 걸 필요가 있습니다. 대책 참고 사항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사실 의원들이 좀 최근 뉴스를 봤더니 이제 뭐 예컨대 뭐 빨간당 파란당 모두 다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들을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이디어 차원이죠. 아주 뭐 국회 본회에 해당되는 상임위, 뭐 보건복지위가 될 텐데, 보건복지위나 뭐 아니면 뭐 법사위를 통과한 정도도 아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부 입법안이 뭔가 나온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정부 입법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각 의원별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입법안들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수준입니다. 요 쓴 내용은 제가 여기에 쓴 내용은 그 안 중에서 두세 개를 제가 짜집기를 해가지고요. 짜집기를 해가지고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냥 대책 방안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대면 연료는 원칙은 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조적인 거 제한적으로 도입한다,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뭐 이런 취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대리 처방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치매다, 그러면 뭐 환자가 가셔봐야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대신 약을 수령하거나 진단을 받고 받는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 그다음에 정신 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뭐 가셔봐야 뭐 특별하게 어떻게 뭐 의사를 만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하자. 뭐 정신 쪽은 약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수술 후 관리 및 환자, 요거를 만약 수술하면은 뭐 아픈 건 아닌데 회복하기 위해서 뭐 면역 억제제 같은 거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늘 이렇게 가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그냥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 등 꾸준하게 뭔가 낫지도 않는 그런 병들이 가지신 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뭐 전후나 화상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도입을 한다라는 것. 당연히 그 마약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또 하나 여기 이게 이겁니다. 이게 병원이 워낙 유혹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걸 위주로 하는 병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의사 뭐 몇 명만 페이닥터라고 하죠. 고용시켜놓고 그냥 전화만 받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병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비대면 환자 비율, 그러니까 대면 환자 비율 중에 뭐 비대면 환자는 뭐 30%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제한을 걸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병원 안에서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다음 아까 말씀 대형 병원 독식하는 경우들을 좀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지금 그 의료계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이 의사협회 쪽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1차 기관, 그러니까 동네 병의원만 원격 진료를 하게 하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못하게 하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대학병원이나 큰 대형병원만 할 수 있는 것만 허용을 하자. 뭐 이 정도 하는 게 좀 그쪽의 아이디어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병의원을 말하는 거고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이쪽에 원격 진료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병원 실지 제대로 된 진료를 받도록 해서 그 대학병원이나 큰 대형병원에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성화를 해서 그러면 약간 상생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지금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도 뭐 동네 병원 갔다가 이렇게 되면 좀 보통 얘기해 주시죠. 지금 뭐 추천서를 써 드릴 테니 요거는 아마 이런 게 의심되니 큰 대형병원 가서 뭐 전문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 뭐 CT나 MRI도 찍어 보셔야 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1차 의료기관에서 그 소견서를 써주면, 그거를 전송을 해주면 그걸 갖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예약을 하고 그러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죠. 그냥 무턱대고 이제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대형병원을 가서 안 되는 3차 의료기관이죠. 3차 의료기관 가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취지는 무조건 3차, 뭐 유명한 데 조그만 아프더라도 큰 대형병원으로 와버리면 뭐 제대로 환자 관리가 환자를 보는 이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1차, 2차를 거치고 나서 1차, 2차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3차 의료기관까지 오게 하는 이런 단계를 밟도록 하는 취지인데요. 그런 취지를 그대로 여기 원격 의료에서 적용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나름입니다. 그러면 뭐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부 지금
의사단체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났을 경우 이제 내용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관련된 부분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아까 문제점은 없었지만 의료기기입니다. 이게 그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격으로 그 대면으로만 전제를 해서 했던 것들인데 원격으로 여러 가지 예컨대 뭐 심박동수, 혈압, 그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워치 등등등 여러 가지 기계로 자가 이렇게 테스트나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급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밀 의료 산업이라고 말했던 게 뭐 그게 일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계나 그런 그 것들이 이제 오차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여기에도 과연 맞는가라는 거를 이제 따로 검증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해야 돼. 뭐 개인이 체크하는 용도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체크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를 할 때 그거를 근거로 처방을 내리거나 약을 내렸을 경우 만약 그 원 데이터 측정 값들이 잘못돼서 만약에 잘못된 처방이 나왔으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 이제 이런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 쪽은 책임 소재가 되게 큰 게 회복이 되는 건 물론 다치거나 아픈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회복 불가능한 법적 용어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콜콜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전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닥터나무 같은 이런 플랫폼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규율하는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거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일종의 뭐 무슨 배달의 민족 같은 병원의 민족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뭐 여러 가지 규정과 의무, 책임 뭐 등등등을 좀 명쾌하게 법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서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낯설기도 하고요. 뭐 좀 익숙하기도 하지만 디테일 따져보면 조금 아파보지 않은 분들이나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이기 때문에 혹여나 싶어서 개인 발표로 나오면 뭐 무슨 말인지 참 알아보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혀봤던 정밀 의료산업 편 문제와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런 문제죠. 뭐 그때 당시 문제들도 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답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뭐 적어도 요 정도만 읽을 경우는 좀 아시면 의료 쪽에서는 뭐 이것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 제도 정비 새로운 대비형이죠 일종의 그런 대비, 뭐 현장 문제점도 있고 또 대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따라서 뭐 현재적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좀 알아두시고 충분히 개인 발표에서도 좀 나옴직하다.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실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좀 파악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이 정도만 아셔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제한적 도입, 본질은 이제 제한적 도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겠느냐, 뭐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메인으로 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인식 개선, 홍보 방안, 뭐 이런 거야. 뭐 다른 데서 보셨던 거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미니 PT, 예, 미니 PT 비대면 진료편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